화려한 호텔 연회장,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영자는 건물 증여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가진 강남의 건물을 아들 대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무대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재산 증여하시려면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하셔야죠. 영자가 며느리도 가족이지. 왜 그런 말을 하니? 라고 타이르자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은 날이라고요? 시댁 체면 세우려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미정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단다. 당신은 몰라요. 나는 이 집안 식모 아니야. 탁! 순간 미정의 손이 영자의 뺨을 세게 후려쳤고 홀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자는 뺨을 감싸며 며느리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래? 어머니께! 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재래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이 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영자분식이라는 글씨가 바래져 있지만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떡볶이 냄새만큼은 언제나 구수하고 정겹습니다. 이곳의 주인 김영자는 올해로 70살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떡을 썰고 어묵을 담그고 손님들에게 인심 좋게 한 개씩 더 얹어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평범한 시장 상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 한복판에 300억 원이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마련한 그 건물은 영자에게 평생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영자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영자는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차를 마신 뒤 시장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영자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채소가게 주인 옥순이와 인사를 나눕니다. 영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그럼 장사는 부지런해야지. 오늘 무 좀 싱싱한 걸로 줘. 알았어. 언니한테는 제일 좋은 걸로 드려야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영자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장을 본 뒤 가게로 돌아온 영자는 본격적으로 하루 준비를 시작합니다. 떡을 씻고 양념을 만들고 국물을 끓이는 과정은 이제 손에 익어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첫 손님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오늘 떡이 정말 좋아요. 영자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이 모두 영자의 손맛을 찾아옵니다. 영자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추가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후가 되면 손님이 뜸해지고 영자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 이때가 영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고 영자도 손을 흔들며 화답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영자의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 문제였습니다. 영자에게는 아들 김대호가 있습니다. 올해 45살인 대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지만 사업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자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며느리 박미정은 42살의 전업주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겉으로는 상냥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영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빛 속에 숨겨진 불만과 욕심을 말이죠.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미정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호 부부가 영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던 중 미정이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물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런가 보더구나. 뉴스에서 그러던데. 어머니 건물도 많이 올랐겠네요. 저희도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그냥 임대 맡겨놨으니 볼 것도 없단다. 영자는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지만 미정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호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고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언젠가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일찍 주면 자식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자신이 죽은 뒤 자식들이 다툴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이른이야. 언제까지 이 재산을 움켜쥐고 있을 수는 없지.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이하는 만큼 가족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서 건물 증여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들도 기뻐할 것이고 자신도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아들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호야, 엄마 칠순잔치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엄마, 그냥 소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아니야. 평생 한 번 하는 잔치인데 제대로 하고 싶구나. 강남 호텔에서 하면 어떨까? 대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강남 호텔에서 잔치를 하겠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날 사회만 잘 봐주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호텔 예약을 위해 직접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에 들어선 영자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회장을 둘러보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영자의 머릿속에는 가족들의 환한 웃음이 그려졌습니다. 잔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자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고 음식 메뉴를 정하고 가족들과 일정을 조율하는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겉으로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번뜩이는 것을 말이죠. 시장 친구들은 영자의 잔치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강남 호텔에서 해? 우리도 가도 돼? 당연하지. 다들 꼭 와야 돼. 평생 함께한 친구들인데. 근데 그런 데서 잔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걱정 마. 다 준비했어.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 잔치가 가족 모두에게 화합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칠순잔치를 앞두고 영자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고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날들. 하지만 영자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가족들은 정말 기뻐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영자는 일단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자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은은한 분홍빛 저고리에 회색 치마,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마련해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자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가족들 모두 모이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영자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호텔 건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담당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자 고객님, 오늘 칠순잔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영자는 연회장으로 올라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커다란 홀 중앙에는 영자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주변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깔끔하게 세팅된 식기들, 무대 위의 조명,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영자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하나둘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보던 편한 옷차림 대신 모두들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옥순이는 영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자 언니, 정말 대단해. 이런 멋진 곳에서 잔치를 하다니. 다들 와줘서 고마워. 오늘 실컷 먹고 가. 친척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 먼 친척들이 영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한 명 한 명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 대호와 며느리 미정이 손자를 데리고 입장했습니다. 대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에게 다가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오늘 사회 잘 부탁한다. 며느리 미정도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를 띠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오늘 정말 멋지세요. 고맙구나. 민준이도 잘 컸네. 할머니 생일인데 와줘서 고마워. 손자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영자는 기쁜 마음으로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눈빛이 어딘가 차갑다는 것을 말이죠. 미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호텔의 화려함을 살폈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대호가 무대에 올라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김영자님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자는 무대 위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즐겼습니다. 영자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장 친구들은 영자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친척들은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대호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두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영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가진 강남의 건물을 아들 대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강남의 건물이라니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영자에게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호는 무대 앞으로 걸어나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축하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미정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순간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미정이 무대 앞에 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영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세요? 가족끼리 조용히 이야기할 일 아닙니까?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미정아, 오늘이 좋은 날이니까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단다. 좋은 날이라고요? 시댁 체면 세우려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호가 황급히 다가와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좋은 일 하신다는데. 하지만 미정은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당신은 몰라요. 나는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결국 전부 당신 이름으로만 넘어가잖아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친척들과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시장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며느리도 가족이지. 왜 그런 말을 하니? 영자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저는 이 집안의 식모였어요.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느라 제 인생은 다 버렸는데 결국 이렇게 무시당하는군요. 홀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미정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정은 이미 감정의 폭발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증여하시려면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하셔야죠. 제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전부 남편 이름으로만 넘어가면 저는 뭐가 됩니까? 영자는 미정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속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무대 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 미정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영자는 자신이 가장 행복해야 할 이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호가 다시 한번 미정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항상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드니까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영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영자의 눈에는 슬픔과 당혹감이 가득했고 미정의 눈에는 억눌러왔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조용히 이야기하자. 여기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니. 영자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탓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인지 미정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자고요? 지금까지 조용히 참아왔잖아요. 저는 20년 넘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친척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기색을 보였고 시장 친구들은 영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손자 민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가 왜 저래요? 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영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호가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미정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아들이 우는 것도 안 보여. 그제야 미정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영자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혼할 때 지참금 한 푼 안 주셨잖아요. 집도 우리가 알아서 마련했고 애 키우는 것도 다 우리 돈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건물 증여한다고 은혜나 베푸는 것처럼 이러시면 어떡해요?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돈이 많다는 걸 너희에게 숨긴 건 너희가 자립해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란다. 재산을 일찍 물려주면 오히려 해가 될까봐 그랬던 거야. 자립이요? 그게 핑계가 됩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대호 씨 사업 자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미정의 말에 대호가 얼굴을 붉히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당신은 닥쳐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들면서 정작 우리 가정은 돌보지도 않았잖아요. 부부 사이에 오래된 갈등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이 준비한 이 아름다운 날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영자의 사과에 미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만 하시면 뭐해요? 어머니, 이제라도 증여 서류에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영자는 미정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욕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에게 행복이 아니라 갈등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정아, 오늘은 내 칠순잔치란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조용히 하자. 영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약속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날 거예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호는 미정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손자 민준이는 아빠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시장 친구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다름 아닌 영자가 준비했던 증여 서류였습니다. 대호가 미리 받아두었던 것을 미정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 봤어요. 전부 대호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이걸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꿔주세요. 그게 저의 마지막 요구예요. 영자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 시장에서 손이 까맣게 타도록 일했던 세월,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건 법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하는 거란다. 며느리 명의로는 안 돼. 그럼 반은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절반만이라도요. 미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집요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고 내 방식대로 물려줄 거야. 순간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이 영자의 뺨을 세게 후려친 것입니다. 탁! 홀 안에 뺨 맞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영자는 비틀거렸고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시장 친구 옥순이가 비명을 질렀고 친척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호가 미정의 손목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손을 들다니. 미정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자는 뺨을 감싸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홀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떴고 시장 친구들은 영자에게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영자의 아름다운 칠순잔치는 이렇게 최악의 순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칠순잔치가 끝난 뒤 영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서 집까지 오는 길, 택시 안에서 영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은 아직도 화끈거렸고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몇 번이나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한복을 벗고 평소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뺨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자국을 만지며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며느리가 자신의 뺨을 때리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이제 깊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기억, 아들을 키우기 위해 손이 부르트도록 떡을 빚던 기억,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견뎌낸 외로운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에게 독이 되어버렸구나. 영자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깊은 절망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여는 손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제 일이 있은 뒤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친구 옥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영자 언니, 어제 정말 놀랐어.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괜찮을 리가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손을 들다니 그게 말이 돼? 옥순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 대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 생각을 하면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영자는 친척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친척들 사이에서 다들 수군거려. 며느리한테 맞고도 재산을 줄 거냐고 말이야.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새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며느리가 너를 고소할 거라는 소문도 있던데. 고소를 왜?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나 뭐라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앉아 긴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영자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건물 계약 문제로 상담받았던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안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자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증여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인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자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 절차가 시작되었고 영자는 여러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들고 서명하는 동안 영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묘한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피땀 어린 건물을 저런 사람 손에 넘기다니 내가 미쳤지.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절차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가족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미 늦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영자는 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 뺨을 때리던 그 순간을 떠올리니 영자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며칠 뒤
증여 취소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들이 나타나 울부짖었고 손자가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호가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대호는 문을 세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증여를 취소하셨어요? 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다. 그래야만 했다고요? 엄마, 저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다고요. 대호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대호야, 엄마도 살아야 한다. 내 재산을 지켜야 내가 산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주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시면 제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재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대호야, 내 아내가 어머니 뺨을 때렸다. 그런데도 내가 재산을 줘야 하니? 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미정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미정이도 힘들었던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지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대호는 영자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아 깊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호가 집을 나간 뒤 영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영자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것은 외로움과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자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대호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미정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대호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내용 증명입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증여 이행 청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호야,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어머니를 고소하겠다는 거니?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증여를 취소하셨잖아요.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이라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증여하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약속이에요. 미정 씨, 당신이 나를 때린 것도 잊었소? 그런 일을 당하고도 내가 재산을 줘야 하오. 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릴 일이에요.
하지만 재산 문제는 별개입니다. 어머니께서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이상 지키셔야 해요. 약속이라니 그게 무슨.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여를 발표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사업이 정말 위기예요. 엄마가 증여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취소하시면 저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네, 은행에서 증여 약속 서류를 보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증여가 취소되면 은행에서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빌렸는데? 10억입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많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호야,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엄마가 증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걸 믿고 사업을 확장했어요. 새 공장도 짓고 직원들도 뽑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요. 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대호야, 그건 내 잘못이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빌릴 수 있니? 상의요? 엄마가 칠순잔치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확정된 줄 알았어요. 대호는 소리쳤습니다.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진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어쩌자는 거니? 내가 증여를 다시 해주면 되는 거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다시 증여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이미 결심했어. 너희 손에 내 재산을 넘길 수 없어. 엄마. 대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10억을 당장 갚으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회사도 망하고 집도 날리고 우리 가족 다 거리에 나앉는다고요. 그건 내가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이야. 어머니 탓이 아니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대호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에요. 저 살려주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눈물이 대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정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영자의 마음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안 돼. 나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어. 그때 미정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보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지키시게 만들 거예요. 미정은 대호의 손을 잡아 끌며 집을 나갔습니다. 대호는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미정에게 이끌려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아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정식으로 법원에서 송달된 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정말로 자신을 고소한 것입니다.
증여 이행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를 보며 영자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손자 민준이를 떠올렸습니다. 칠순잔치 때 무서워하며 울던 민준이의 모습, 할머니 치마를 붙잡고 안전함을 찾으려던 그 작은 손이 생각났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들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상상했던 노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친구 옥순이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영자 언니, 정말 소송까지 간 거야? 그래. 내 아들이 나를 고소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언니, 괜찮아? 옥순이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게 죄가 되는 건가? 언니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욕심이 과한 거지. 옥순이는 영자를 위로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가족도 잃고 평온한 일상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300억짜리 건물과 상처받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영자는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 상담을 받았고 법정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평생 법원에 가본 적 없던 영자에게 이 모든 과정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법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영자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했고 복도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법정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고소한 가족들이 말이죠.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 대호와 며느리 미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들어오자 대호가 잠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영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양측 변호사가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호 측 변호사는 영자가 칠순잔치에서 공개적으로 증여를 약속했으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호가 그 약속을 믿고 사업 확장을 위해 큰 대출을 받았으며 이제 증여가 취소되면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영자 측 변호사는 증여는 아직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증여자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증인석에 앉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뺨을 맞았던 일, 그 후 아들과의 갈등, 모든 것을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몇 번이나 흘러내렸습니다. 대호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증여를 약속했고 자신은 그것을 믿고 사업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미 공장 부지를 계약했으며 증여가 취소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아 있는 며느리 미정의 차가운 표정을 보는 순간 영자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다음 기일을 잡고 퇴정했습니다. 영자는 법정을 나오며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증여를 다시 해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대호야, 너는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정말 모르니? 저도 압니다. 미정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망해야 합니까? 대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호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단순히 뺨 맞은 것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재산만 노리는 것은 아닌지, 그게 문제야. 엄마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거네요. 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고집을 부리실 건가요? 법정에서는 저희가 이길 겁니다. 어차피 건물은 우리 것이 될 거예요. 미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당신은 끝까지 그렇게 나올 거요? 시어머니를 때리고 이제는 법으로 협박하고 협박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미정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영자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법정에서의 경험은 영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린 대호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찍은 사진, 가족 모두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호야, 엄마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아니?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대호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언제부터 아들은 어머니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우리 손주.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민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많이 보고 싶어.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요. 아빠가 힘들게 된 게 다 할머니 때문이래요. 그게 정말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에게까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할머니도 힘들어. 하지만 민준이는 할머니가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할머니, 우리 언제 만나요? 곧 만나자.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자마저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다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전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증여를 약속하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폭력 행위가 참작될 수 있으니 끝까지 싸워볼 만합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산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된 걸까요?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홀로 이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변호사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측의 마지막 주장을 듣고 판사가 판결 날짜를 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영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방청석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 몇몇과 시장 친구들이 영자를 응원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옥순이가 영자를 보며 힘내라는 눈빛을 보냈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대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영자 씨는 칠순잔치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건물 증여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수십 명의 증인이 있는 명백한 증여 약속입니다. 원고인 김대호 씨는 이 약속을 믿고 사업 확장을 위한 중대한 경제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는 대호가 받은 대출 서류와 공장 부지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담당자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대호가 어머니의 증여 약속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했고 은행도 그것을 믿고 대출을 승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님, 만약 증여가 취소된다면 원고는 10억 원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한 가정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단호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영자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여는 아직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등기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여 계약서에 정식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잔치 자리에서 한 말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증거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칠순잔치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미정이 영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놀란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으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며느리 미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왜 시어머니를 때렸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20년 넘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으시면서도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증여를 취소했습니까?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재산이 가족에게 행복이 아니라 갈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취소했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제 동의 없이 저지른 일입니다. 저는 증여를 약속했지만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등기 이전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들이 성급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쏠렸습니다. 있습니다.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맞고도 재산을 주면 저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자의 말에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절대 증여할 의사가 없습니까? 영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건물은 제 이름으로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순간 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10억 원은 어떻게 갚아요? 대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지만 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어요. 법정 경위가 대호를 제지하려 했고 며느리 미정도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대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재산이 저보다 소중한 거죠. 영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곧게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이가 다가와 영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잘했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당당했어. 고마워.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대호와 미정을 보며 영자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법원을 나온 영자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영자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말이죠. 영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영자는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자신과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작은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당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법정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장 친구들뿐만 아니라 평소 영자의 분식집을 드나들던 단골 손님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대호와 미정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증여 약속과 그 취소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개적으로 증여를 약속했고 이를 믿고 경제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증여는 정식 계약서 작성과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한 약속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은 변호사를 쳐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장 친구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감이 풀리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미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 말했지만 미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호가 먼 곳에서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호가 먼저 고개를 돌리고 미정과 함께 떠났습니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승리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나가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보고 싶었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호가 결국 회사를 정리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결정이 아들에게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내가 잘한 걸까?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았다면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옳았다고 영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영자는 강남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건물은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자신의 평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건데 제대로 지켜냈어요. 영자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말이죠. 영자는 시장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강릉, 부산,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옥순이와 다른 친구들은 영자가 밝아진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영자 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좋더라.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영자는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영자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영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훌쩍 커 있었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영자는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손자였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몰래 왔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많이 컸구나.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가 새 직장을 구했고 가족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옳았대요. 뭐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재산을 지킨 게 맞았대요. 자기가 너무 성급했었대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내 아빠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할머니도 나를 지켜야 했어. 그게 나도 살고 너희도 사는 길이었어. 알아요, 할머니. 저도 이제 알아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 내가 사람답게만 커주면 그게 내 재산보다 값진 선물이란다. 할머니, 저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영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가끔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영자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자를 만나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받았던 뺨 한 대가 역설적이게도 영자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영자는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중한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서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